우리 달성군 육아형풍 구지 지역에는 최근 제지공장 소각로 증설 문제가 핫 이슈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다시 소각로를 증설 신청을 했고, 이에 11월 9일 신청을 철회하면서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제지공장 소각로 증설 문제를 계속해서 팽팽히 의견이 맞서고 있는 지역 문제입니다. 그래서 달성군 마을 방송국에서는 제지공장 회사 측, 주민 반대 대책위원회, 또 달성군청, 이해 당사자들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지공장 회사 관련자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진제지 담당 안상철 상무이사를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제지공장 소각로 증설 문제, 달성 군민이라면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논의를 위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달성군 육아현풍구지 지역에는 제지공장 4곳이 있습니다. 그중 3곳에는 폐기물을 소각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두 35년에서 2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 지역에 테크노폴리스를 만들기 전에 제지공장 이전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7천억 원이란 막대한 이전비 때문에 포기를 했고, 제지공장을 그대로 둔 채로 도시를 조성했고요. 이후 8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소각로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같은 발암물질로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걱정해 왔는데요. 그 와중에 제지공장 회사 측에서는 소각로 용량을 1.5톤에서 5톤으로 증설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의 반대 운동에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2만 명이 소각로 증설 반대 서명을 참여를 했고 5년 동안 싸웠는데 재판까지 해서 결국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제지공장 회사 측은 폐소 후 항소한 제2차 법정 공방을 벌리다가 회사 측에서 주민과의 소통으로 풀겠다고 소송을 취하하고 최근에 5톤에서 다시 3톤으로 낮추어서 증설하겠다고 해서 다시 주민들과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진제지 담당 안상철 전무님과 이 문제 관련 제지공장 회사 측 입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상철 상무님, 어렵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곳에 제지공장이 가동된 지는 정확하게 얼마나 됐나요? 네. 먼저 우리 사회자님께서 저를 전무로 또 승진을 시켜 주셨는데, 정확하게 저는 아진 PMP에서 관리 담당을 맡고 있는 상무 안상철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아진제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사명부터 좀 정확하게 좀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명은 저희는 아진 PMP입니다. 2006년도에 아진제지에서 아진 PMP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P는 페이퍼고요. 그 다음에 뒤에 P는 패키징이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박스도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박스를 만드는 원지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정확한 사명은 아진 PMP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우리 아진이 설립한 지는 올해로 정확히 47년 됐습니다. 1975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현풍에 지금 이 아진 PMP가 있는 공장에서 저희가 사업을 한 지는 45년 정도 됐습니다. 오래됐었네요. 네네. 이전 회장님께서 제지공장을 소각로를 증설을 시도하셨다가 네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네네. 허가난 증설도 네.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왜 제지공장 회사 측에서는 주민들과의 반대를 무릅쓰고 네, 네. 소각로를 계속 증설을 하려고 하나요? 아,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정확히 말해서 그 당시에 증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2012년도에 저희가 군에서 소각로 증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일대 그 당시에 주민분들 신길이나 대리 이런 현풍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저희가 소통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기가 아니라 자진 반납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시에도 주민들과 좀 더 소통을 해서 재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가 현재는 그 일대 신길이나 대리 그 현풍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은 현재 그 저희가 소통을 열심히 해서 소각로를 교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저희가 인근 마을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소각로 교체를 찬성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아시다시피 이 달성 지역이 신도시가 개발이 됐죠. 그래서 테크노폴리스하고 구지 쪽에 이제 신도시가 건설이 됐는데 현재 일부 반대하신 분들은 오히려 저희 인근 마을 주민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분들이 일부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지공장 회사 측은 소각로 증설이 아니고 교체라고 네.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네. 현재 톤수가 1.8톤에서 네. 3톤으로 네, 네. 교체해서 바꾸면은 네, 네. 그게 증설이 아닌가요? 아, 네. 산술적으로 말씀하시면 1.8톤에서 3톤으로 하면은 당연히 1.2톤이 증설되니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거를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결국은 아진의 그런 소각로 증설을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는 결국 공해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앞으로 계속 그 실제 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그 생각하는 3톤 그 신형 SRF로 바꾼다면 지금 현재의 소각로의 1.8톤보다 3톤으로 바꿔도 실제 공해 배출량은 10분의 1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실제 처음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공해 배출량을 가지고 말씀하셨지 소각로 양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저희한테 소각로의 용량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배출량에 좀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실제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그 1.8톤이 이제 저희가 5대 공해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간 108톤 정도 저희가 그 배출합니다. 근데 저희가 3톤 SRF로 하게 되면은 연간 16톤 정도밖에 거의 10분의 1 그 양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사회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발암 물질이라는 그 다이옥신 있지 않습니까? 다이옥신도 기존 시설로 하면은 1.7g 정도가 나노그램 정도가 되는데 신설 그 SRF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걸로 하면은 0.0867 그 나노그램 정도로 확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소각로 용량에 너무 고집할 게 아니시라 공해 배출 양에 대해서 좀 더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또 이성적이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네네. 제지공장 회사에서 소각로를 바꾸면은 환경이 더 좋아진다고 이제 말씀을 네네. 하셨고 네네.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네. 방금 말씀을 예, 하셨으니까 예. 다른 질문을 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네.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이 그 SRF로 예.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거 똑같은 폐기물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그 소각로 폐기물을 실제 좀 정선한 게 SRF 고형 연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폐기물보다는 중금속이나 이런 오염 물질을 걸러내서 한 게 그 SRF 고형 연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소각로 폐기물보다는 훨씬 더 좋은 원료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 그게 맞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쓰레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런데 이 쓰레기의 80% 이상이 실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냐면은 80% 이상은 우리 땅에 매립하거나 아니면 그 방치합니다. 아마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 시골에다가 쓰레기 산을 만들어 놓고 도망간 업자들 뉴스들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땅에 매립하거나 방치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현재 그 쓰레기를 7% 정도가 소각을 하고요. 3% 정도가 재활용합니다. 실제 뭐 거기서 뭐 추출물해서 석유도 만들고 하는 그 아마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구 땅에다가 매립하거나 쓰레기 산에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소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친환경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 공해 배출을 훨씬 저희가 없도록 하는 것이 그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소각은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 그 사회자님도 아파트 사시겠지만 이 아파트에 하루만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면 아파트 전체가 아마 쓰레기로 몸살을 앓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각이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어찌 보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SRF도 네. 그 성형하고 네, 비성형이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왜 사측에서는 주민들 건강에 더 안 좋은 오염도가 더 높은 비성형 SRF를 고집하시는가? 아, 이제 비성형 제품을 이제 열 압축을 거친 게 이제 성형, 이거 아마 사회자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현재 현행법에 성형과 비성형의 제품 차이가 법적인 품질 적합 기준이나 법적인 배출 허용 기준은 모두 동일한 기준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형이냐 비성형의 그 모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실제 현재 법적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제품이 성형 제품이 비성형보다 오염률이 더 줄어든다고 사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형 제품이 그 압축을 하기 때문에 공극이 없습니다. 비성형은 공극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각 효율이 더 좋다라는 그런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성형이 비성형보다 좋다라는 그거는 실제 성형되지 않다라는 거죠. SRF의 그 성형하고 비성형의 차이점이 네네. 수분의 함량의 차이점이 굉장하거든요. 네네네. 방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네네. 성형을 하게 되면은 네네. 일단 열을 한번 가하니까 네. 수분이 빠져나가요. 네네. 그러니까 비성형보다 한 10% 정도 더 낮게 네네. 이 10% 이하가 비성형 수분 함유량이 10% 이하가 비성형이고 그 네네. 이상이 성형일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아니 10% 이하가 성형이고 네네. 이상이 비성형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문제는 수분 함량이 많은 상태에서 소각을 하면은 오염 물질이 더 발생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네네네. 그러면은 당연히 성형이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논의하기보다는 한번 그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현재 소각로 1.8톤짜리가 2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한 기를 이번에 교체하신다고 지금 내신 거잖아요. 신청을 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그냥 3톤 아니고 그냥 1.8톤이니까 허가 난 게 1.8톤이니까 1.8톤을 그대로 하면은 3톤보다 소각 양도 줄어드니까 오염물질도 더 줄어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그냥 1.8톤으로 하시면 안 되는가요? 아, 예, 예. 아, 진짜 당연히 뭐 그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기업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기업은
이번에 저희가 이 하나를 그 바꾸는데도 거의 한 투자비가 200억 가까이 투자비가 들고 1년 가까이 공사 기간이 이제 듭니다. 근데 항상 기업이라는 거는 투자가 이 손익을 따져가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이 종이를 만드는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아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진 말고도 경쟁사하고 이제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 사회자님, 저희가 가정에서도 지금 최근 그 가전제품을 바꿀 때 신형으로 아마 바꾸실 겁니다. 아마 그 우리 그 사회자님도 아마 최근에 혹시 냉장고나 그 에어컨이라는 걸 바꾸셨을 가능이 있다면 그 옛날보다 아마 좀 비쌀 겁니다. 그 가전이. 그런데 그 비싼 가전을 구매하면서 좀 더 큰 거를 이제 사실지만 실제 그렇다고 해서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예전보다 그 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그러지는 않죠. 오히려 더 에너지 효율이 더 좋고 절전 기능이 더 좋은 거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공해 배출을 좀 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회사의 그 에너지 효율을 더 좋게 해서 저는 주민분들에게 아진이 아예 돈을 벌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주민들에게 좀 잘 써주십사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성에서 50년 가까이 했던 향토 기업입니다. 오히려 주민 여러분들이 아진을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이 점 또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사회자님, 자동차가 매연이 굉장히 많이 뿜는다고 해서 우리 일상생활을 자동차 쓰지 말고 걸어 다닙시다. 아니면 마차를 이용합시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쓰면서 좀 더 효율적인 효능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해 배출을 좀 더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기업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조금은 주민분들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게 이제 회사 측의 입장입니다. 지금 아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 아진 재지는 1.8톤 네네. 두기가 있는데 네네. 그냥 어차피 요번에 3톤으로 만약에 증설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네네. 다음에도 일정 기간 되면 1.8톤 그 폐기물도 또 네네. 증설하려고 하실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럴 바에는 그냥 두기 모듈을 합쳐서 한 기로 5톤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오염 물질이 한 20배 이상으로 줄어드는데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사실은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회사가 그때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또 실제 회사가 지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정설 신청을 철회하셨는데 네네. 회사 측에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네네. 말씀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업은 항상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경쟁사하고 품질 경쟁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가격 경쟁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원가 경쟁도 하고 그게 사실은 기업 활동의 사실은 본질입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모든 역량을 소각로 교체에 집중하는 사이에 벌써 우리 경쟁사들은 우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고 또 저희가 굉장히 뒤따라가기 좀 바쁠 정도로 저희가 지금 역량이 조금은 소각로에 좀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는 이제 기업 본연의 일에 좀 더 집중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울러 또 저희가 최근에 소각로를 철회했지만 교체를 부족한 면이 뭔가 좀 있나를 좀 더 또 내부적으로 살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소각로 교체는 추진하겠지만 지금은 당분간은 기업 활동에 좀 더 본연의 일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주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주민들 반대 여론도 굉장히 높으시다는 걸 이제 상무님께서 아실 거예요. 회사 측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반대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인근에 있는 또 많은 분들은 또 빨리 교체해서 소강 그 환경을 좀 개선해 달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아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이곳 현풍에서 50년 가까이 그 주민들과 함께한 유일한 그 향토 제지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저희가 그 주민분들과 소통이 좀 서툴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노력을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는 좀 채찍도 필요하지만 격려도 좀 해주시면 저희 정말 주민분들께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실은 아진이 지금 마치 환경을 굉장히 오염시키는 기업으로만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아진만큼 자원순환을 열심히 하는 친환경 기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플라스틱 폐해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게 제 해양 생태계 자체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아주 그 플라스틱 그 사용 자체가 인류 자체를 지금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종이밖에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런 종이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나면 우린 다시 종이를 계속 재활용하는 무한 순환 자원이거든요. 플라스틱은 화석 연료인 석유를 가지고 만듭니다. 고갈 자원입니다. 근데 종이는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펄프를 만들어서 펄프를 통해서 종이를 만들고 그 종이를 가지고 저희 같이 계속 순환 자원으로 종이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진 PMP는 실체를 보시면 친환경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보다는 종이를 좀 사용하셔야 되는 게 그 실제 친환경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또한 제가 끝으로 정말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아진이 여러분들과 함께 주민 여러분께 종이에 정말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이가 여러분들 달력에다가 하얀 종이니까 거기다 전도 막 올려놓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종이는 재미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굉장히 그 친근한 친구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 또 다시 한번 이런 그런 극명한 그런 그 주제 말고 재미있는 종이 이야기로 또 초대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그 나와서 좀 종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진 그 PMP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그 공장 투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테니까 물론 뭐 혼자 오셔서 하시기 좀 어렵고요. 또 하나는 공장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구동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 수칙을 잘 한다면 저희가 그 공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다 보여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환영하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끝으로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아진제지 안산철 산무님을 모시고 우리 달성군 제지공장 소각로 증설 문제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지공장 측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시고 계속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떤 일을 만들어 하려고 같은데 아직까지 주민들 반대가 심한 만큼 제지공장 측에서도 열심히 소통해 가면서 뭐 서로 상생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소각로 증설에 반대하는 대책위 관계자를 모시고 주민들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양측 입장을 들어보시고 함께 좋은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지공장 소각로 증설 상생의 해법을 찾자 첫 번째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달성군 라디오 방송국 박대규입니다.